사퇴설이 돌더라고요. 아 하야설이요? 하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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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심지어 보도가 일부 되기도 했고 그 실현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진 않다고 보는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왜냐하면 하야를 한다 그래서 처벌 받을 걸 안 받을 리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처벌은 그리고 받죠. 뭐 그러니까 그 밖을 저도 봤는데 네. 뭐 탄핵을 당하면은 뭐 모든 예우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예. 하야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유지할 하는데 수 있어요. 아니 형법재판 끌려가서 재판 받을 사람이 예. 그 경호 유지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 네. 그 그리고 대통령- 만약에 예. 본인 말에 따르면 네. 내가 하야를 했는데 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세상 억울하잖아. 그러면 본인 생각은 지금 기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그쪽 유튜버들의 세계관과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쪽은 물론 이제 표정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들도 일단은 마지막까지 한탕을 해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예. 어쨌든 계속 그 지지층의 그 코인을 계속 빨아가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그 세계관을 만약에 받아들인다 치면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그 막 DC 같은 갤러리에서도 이게 맞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세계관대로면 이제 이게 말씀하셨듯이 충돌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게 불안하니까 아. 일단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자꾸 민주진영 쪽 커뮤니티를 염탐을 해요. 아. 그래서 그 커뮤니티 글 같은 거 퍼날라 가지고 예. 민주당 지금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예. 저는 뭐 다른 거 일단 다 차치하고 예. 저들이 지금 장난감으로 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한동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단 예. 요 시간이 지금 한 이틀 정도가 완전히 멘탈이 박살나가지고 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뭘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은 없어 보이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찌라시를 막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인물 공격하는 건 민주당보다 한동훈이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내란 우두머리 프레임을 제일 먼저 씌웠던 게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이러면서 예. 실제로 가발이라고 불러요 계속.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또 이복현 씨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갑니다. 아 금감원장. 네, 그래서 저것도 민주당 가려고 저러는 거다. 아.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부의 총구를 향해서 예. 막 서로 막 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 근데 이제 위드훈이 쪽을 보면요. 예. 거기서 이제 걱정이란 얘기가 나와요. 뭐가 걱정이냐? 예. 헌재에서 혹시라도 이제 기각이 돼서 저게 돌아올까봐 예. 인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불안하구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동훈 측 그 팬카페에서는 예. 인용을 기다리고 있고 그게 캡처가 돼가지고 그쪽에선 저거 봐라. 예. 한동훈이 국힘당 오고 나서부터 모든 게 망했다. 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관지역이네. 네. 무관지역. 거기 좀 장난 아니에요. 뭐 여권 내부의 이 분열 양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각자 지지하는 그 정치인 혹은 뭐 윤석열, 한동훈 뭐 등등 뭐 각자 도생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각기 다른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들고 하야 관련돼서는 제가 좀 예, 법률가니까 법률적으로 그래도 한번 좀 말씀 좀 짚어주세요. 드릴게요. 우선은 하야에 대한 헌법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승만. 하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국회의장한테 사임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임서가 국회의장에게 도달하는 순간 하야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었다는 학설들이 있어요. 대통령 자격을 그럼 그 순간 이제 정지시킨다. 네, 아. 그 순간 대통령직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으로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 했었는지를 좀 더 판단해야 되고. 네. 자, 일단 그래서 하야라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과거에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예.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탄핵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되느냐?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그 사이에 그만둘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그렇죠. 있는데 공무원은 그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그만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탄핵도 일종의 징계 절차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준용이 돼서 그만둘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반면에 예전에 이제 임성근이란 판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판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임성근이 임기를 판사들은 10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임기가 연장되거든요. 근데 연장 신청을 안 하면서 탄핵이 제기됐는데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각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공무원들은 그만두는 게 안 되는데 예. 판사는 그만둔다는 조항이 없었고 예. 임성근 부장 판사의 경우에는 탄핵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기가 임기 연장 신청을 안 하면서 임기가 끝났고 예. 그래서 그걸 막는 절차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을 내린 케이스가 있다.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예. 저는 그냥 법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래도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하야를 하고 사임서를 의장하게 되면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걸 막는 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헌재로서는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진짜요? 네, 판사 임성근 판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각하를 해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가서 예.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약간 고민이 될 수는 있겠다. 그리고 또 그 차이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그 탄핵 심판 중에 이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이 퇴직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명직이고 네. 윤석열의 경우에는 선출직이라서 네.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도 혹시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보다는 네네네. 각 법에 그런 내용을 넣느냐의 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의 경우에는 워낙 신분 보장이 두터워서 네.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불비죠. 입법의 불비인 거죠.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꽉 짜여진 규정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뭐 그 사임이 안 되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럼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직서를 국회의장한테 제출하는 게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까? 사직이요? 예. 사직에 대한 것도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사직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근데 규정이 과거에 없으면 악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래서 그때는 이승만은 네. 의장에게 그걸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 받으면 안 받아서 그 그냥 이틀 도망가는 어디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윤석열의 세상이었죠. 그게 네. 윤석열이 항상 그런 식으로 네. 회피해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네. 실제 이게 지금 시기로 거론된 건 뭐 내일 뭐 이런다 저런다 이제 요런 예측이었잖아요. 주로 내일이었죠. 이제 예, 바뀌고. 예. 네. 근데 헌재가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을 이제 의원님이 방금 해주셔 가지고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소설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단 1%로 있다면 일단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내일 예. 하야하겠다고 해서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처리가 된 뒤에는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법적 불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상당히 또 논란거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리를 안 하면 뭐 그러니까 사실 받아놓고 그러니까 받지 않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시간이 한 12시간 지나버리거나 네네네. 그 아니, 24시간 지나버리면 받아놓고 뭐 판단할 시간이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하고 그게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예.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 이걸 이번에 받을지 한덕수- 말지를 우리가 이제 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한덕수 관련돼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어떤 논리를 썼냐면 예. 국회가 선출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임명해야 되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지.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렇죠. 맞아. 맞아요. 국회도 고민할 시간이 국회도 필요하죠. 고민할 시간이 예. 필요하다. 고민하는 사이에 탄핵이 돼버렸네. 그러는 사이에 4월 4일 오전 11시가 되면 이게 윤석열이 쓴 건지 아닌지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라든지. 예. 대필 의혹이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본인 의사가 아닐 아무래도 수 있다. 김건희 글씨 같다. 아,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하여튼 입법적 공백이 좀 있어요. 아, 예. 그 이제 그런 틈을 노렸기 때문에 이런 정보지나 이런 설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젤리타로님이 네네. 마음만 받겠다고 하잖아. 그렇지. 야. 하야는 됐고 우리가 마음만 받을 테니까 하야라는 그 마음만 우린 받겠다. 내일 징계는 받고 가셔. 갈 때 가시더라도. 네. 저는 고민해보는 작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우리가 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탄핵이 돼버렸네. 그렇다면 하야는 각하. 예.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예. 깔끔하네요. 심지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예. 자신의 관저에서 예. 유사한 방식을 택할 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다들 이렇게 막 쓰시던데. 그렇게 그냥 입장 밝히는 거는 과거 전례에 따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법적으로 미비한지도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오전 11시에는 이제 이런 변수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본 거고요. 그러던 말던 만약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형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대통령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 신분을 만약에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무기징역 그럼요. 사형 둘 중에 하나 받으면 그 자격은 박탈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막 그래서 뭐 하야할 때의 대통령의 어떤 예우, 뭐 탄핵될 때 파면될 때 예우 이런 거 막 비교해서 다 돌더라고요. 그런 거 지금 당장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에너지를 4월 4일 오전 11시에 집중하면 될 것이고, 맞아요. 예, 우원식 의장님은 그냥 예 마음만 받는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님이 국회 담 넘어서 도망가면 못 따라오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도저히 그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담이 생각보다 높아요. 거기서 막히네요. 네, 절대 못 넘습니다 그거. 예. 네. 일단 어쨌든 저희 뭐 대본에 없는 얘기긴 했는데 예, 뭐 이제 하야 뭐 사퇴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짚어본 거고 좀 국민의힘 쪽 분위기 잠깐 살펴보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의원 전원한테 책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 좀 띄워드릴 텐데요. 책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는 말이죠 백적간두 끝자락에 서서 이렇게 메모까지 비대위원장 권영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보냈다라고 해요. 전원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탄핵 소추, 탄핵 심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 법적 문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비대위원장이니까 지지층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윤석열 혹시나 돌아올지 모르는 윤석열 눈치를 신경 쓴다는 차원에서 지금 양다리 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거 왜 보냈을까요, 의원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기각을 원하나? 기각을 원하니까 저런 거 제가 보내. 보기엔 기각되면 제일 당황할 사람들이 네. 본인들 저런 아닌가요? 지도부들인데. 쌍권이죠, 쌍권. 네. 가장 당황할 겁니다. 예. 네. 근데 저건 왜 저렇게 보냈을까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저거 예. 딱 처음 봤을 때 뭔가 약간 북한 느낌 좀 나지 않아요? 이 글씨체도 그렇고 밑에 그리고 막 사진도 보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저게 오늘은 느낌이- 공산주의 관련된 발언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위험합니다. 아니 느낌이 예. 그걸 보면서 그 느낌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 왠지 좀 책 제목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적간두 저게- 끝자락에 그렇지, 서서 그렇지. 예. 그 딱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쌍권 저들은 자기들이 폭탄을 끌어안았을 때부터 망한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뭐 권성동 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이복현 씨를 향해서 네. 금감원장 향해서 되게 세게 메시지를 뭐 냈는데 오만하다 이런 표현 했던 걸로 네, 기억해요. 근데 웃긴 게 예.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란 그 수괴를 옹호하는 예. 그 세력들은 권성동의 저런 쇼는 안 먹힌다 이거예요. 예. 이미 싼 거는 신뢰를 잃었다 이거고 이복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런하려다가 걸린 거 아니냐, 네. 잡힌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상목이랑 이창용 입장에선 어딜 너만 토끼려 그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거망동하지 마라. 예. 그래서 바로 붙잡혀가지고 또 F4 그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름 명분을 만들어서 도망치려 했는데 예. 이제 그것처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탈출을 하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권영세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고 예. 여기서 사실 윤석열하고 같이 죽느냐 아니면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그 예. 욕 먹어서 죽느냐 예. 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뭐로 예. 보더라도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폭탄을 아이고. 끌어안았을 때부터 운명적인 상황인 거죠. 예, 참 부지런들 하세요. 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책도 내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의원실 댓글에 보니까 나무가 불쌍하다. 아, 왜 이런 데 나무를 쓰이다니. 희생시켜서 저런 거 나무야 하냐. 나무야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냄비 받침을 보냈다. 예. 이런 아니 얘기를 그래도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집필했던 이재명 망언집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나은 선택을 받을 만한 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이게요. 예. 권영세가 굉장히 못된 사람이다. 아, 못된 사람입니까? 이거는 권성동을 밟고 본인이 일어나려는 수작이다. 아. 이거 봐라. 나는 이렇게 예. 양쪽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권성동처럼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실수하지 않는다. 예. 그래도 명확하게 써놨잖아요, 이거. 응?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립니다. 네. 나는 명백하게 탄핵의 기각을 원하고 있다. 음. 라고 윤석열 지지층에 말하는 거고요. 아. 사실 이 책 지금 오는 이거 누가 이걸 읽어보고 마음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액션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이 책을 읽어보고 아 그래 역시 탄핵은 기각돼야 돼. 예. 돌아이지 그러면 예. 제정신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도 내가 권성동보단 낫지.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참고로 그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실제 만들었던 이재명 대표 망언집이라는 예, 그 예. 책은 실제 한 땀 한 땀 원내대표실에서 손을 써서 만든 거고요. 네, 그럼요. 요 책은 부산지법 원장을 지낸 강민구 변호사라는 분이 네. 이게 특이합니다. 음.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라는 이 책을 집필할 때 IT 전문가로 법원 재직 시절부터 통했기 때문에 이분이요. GPT, 그록, 퍼블리시티, 네? XAI 등 퍼블렉시티, XAI 등 최신 AI로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분석한 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가 쓴 책이 아니란 얘기군요. 그렇죠. 이거 이제 저자가 강민구 변호사인데 AI를 가지고 썼던. AI가 쓴 거잖아 그러면. 강민구 전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뭐 설명해 주십시오. 장충기라는 저 삼성 미래전략실 전 사장이 있어요. 네. 그 문자 주고받아 가지고 장충기 문자. 그 문자 폭로돼 가지고 아 맞네. 앞에 개자를 붙인 망신을 당했죠. 네. 법원에서는 정말 평가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 법원에서 그 사법적인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 IT 전문가. 그러니까. 근데 죄송한데 IT 전문가가 챗GPT로 책을 쓰는 게 IT 전문가가 아니죠. 아, 심지어 저는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챗GPT조차 예. 인용 90%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오늘 기사화도 됐어요. 맞아요. 저건데 네. 뭘 해도 엉성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계속 그 싼 건 말씀드리는 게 예. 단순히 그냥 저길 놀리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저들은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중간 발표 맨 앞부분에 지금 네. 선거 재보궐선거 관련한 투표율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때 보면 여전히 사이언스 한 30% 정도는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들은 네.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의리 차원을 떠나서 네. 이걸 믿고 싶은 거죠. 그냥 이재명 대표가 너무 믿고 계속 공사나 얘기를 하면서 예. 중국 그 음모론을 퍼뜨려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누가 됐든 간에 바로 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윤석열, 김건희 언젠가 버린다 하더라도 예.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세력들인 거고 예. 거기에 실제로 사이비 종교가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중도고 뭐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올라탄 게 윤상현, 나경원, 예. 뭐 조정훈 같이 책도 썼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랑 같이 해가지고 네, 새로운 네.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이 싸움,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기 대선 모드로 갔을 때 예. 매우 중요한 소스다. 아.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직접 쓴 책이 4월 11일 날. 그쵸.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네. 책. 거기 심지어 자기 예. 윤석열은 뭐 기여도 한 건 없지 않나요? 아마 뭐 열 몇 명.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최종 변론에 본인이 장시간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담았다라고 보니까 그걸 썼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아 설마 뭐 국회 갔는데 박수 안 쳐줘서 계엄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기가 최종 막힌 변론 때 최종 변론 때 네, 장시간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예.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책 장사를 하려나 보다. 4월 11일 전에 네. 내가 지금 치고 빠져야 되겠다. 막타. 막타를 쳐야겠다. 아. 그래서 이 백척관도 이 저작자와 짜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면서 네. 지금 5만 가지의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정말 각자가 계산한 방향에 따라서 양다리를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올인 배팅을 하기도 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제 올인을 한 거고 이제 권영세나 권성동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오전이었나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회의에서 썼던 이 입장을 보면 다 이게 다 이 보좌진들이 굉장히 그 단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지지자도 챙겨야 되고 윤석열도 챙겨야 되고 그 만약에 인용되면 그 인용 이후의 상황도 챙겨야 되고 굉장히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멘트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승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예. 승복을 왜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승복을 왜 근데 자꾸 이재명 대표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 사건의 어느 쪽 당사자예요? 피해자죠 피해자. 아, 아니, 피해자 아무 당사자가 아니에요. 뭐 사실은 국회와 윤석열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징계 절차거든요. 탄핵은 헌법상 징계 절차거든요. 징계 대상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네. 그럼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이 승복해야죠. 네. 오늘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해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 아니냐고. 예, 아니 그리고 굳이 따지면 내란을 일으킨 쪽이 있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고 내란을 막은 쪽이 있는데 네. 막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결과 승복하라고 물어보는 것도 웃긴 일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수거 대상들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사람한테 자꾸 승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 저는 이걸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되나? 그리고 사실 더 웃긴 게 언론 보도 제목 이런 걸 보니까요. 오늘 국회 승복 논란 두고 언쟁만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제목이 좀 불편하거든요. 언론이 네. 아주 못된 불쾌하죠, 버릇이죠. 불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내란의 중립이 없듯이 승복 문제도 사실 중립 따질 거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승복한다는 아, 얘기를 참. 했고 네. 승복한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어요. 네. 그럼 윤석열만 승복 안 하겠다고 아직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게 왜 논쟁이 돼요? 윤석열이 뻗대고 있는 거지. 그게 왜 언쟁거리가 되고 논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얘기를. 그리고 지금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8대 0으로 위헌이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승복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승복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최상목이, 모기, 걸어다니는 위원, 살아있는 위원, 예, 살아있는 한덕수, 살아있는 위원. 위원, 걸어다니는 위원. 예. 네. 그 다음에 최상목이나 한덕수 보고 임명하면 안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권성동, 권영세 등 국민의힘 의원들. 이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하는 거잖아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진짜. 한덕수가 돌아올 때 네. 국힘당, 대통령실, 뭐 네. 한덕수 본인 이들이 해놨던 얘기를 잘 이제 정리를 해두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 그때 당시에 그 뭐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헌재를 엄청 띄웠었어요. 네. 거의 이제 4월 4일에 코멘트 그대로 제가 돌려주려고. 네. 왜냐면 그때는 또 막 그렇게 헌재를 찬양하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2심 때도 다들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막 이거 승복해라. 근데 갑자기 또 전부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들 또 판사의 편향성이 반영됐다고. 판사의 변형성. 막 주진우 씨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잘 자라고 네. 예. 아, 잘 자라. 잘 잘 자요. 자요 했는데 갑자기 파기자판 얘기하다 망신당하고 예. 아유, 이게 정말. 그들의 현실이다. 근데 다만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리지만 네. 저들은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 상식으로 싸우는 것들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대화와 타협과 협치가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정당도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 저들은 프레임을 남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불복 빌드업을 쌓아왔듯이 이것도 계속 양비론을 펼치면서 언론이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민주당도 똑같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게 개혁신당 얘기. 예. 물론 이제 지지율이 매우 낮고 비호감도 압도적 1등이지만 예. 아, 깜짝이야. 거기가 반사 이익을 자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 세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당장 이게 뭐 형편없다고 해서 이걸 냅둬서 안 된다는 겁니다.